네, 그 19 강좌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봤던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그런 그 개발 전문가들의 편향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보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갖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지가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갖다 차별하는 그래서 이런 편향 잘 모르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19장에서 편향과 관련돼서 개발 전문가들의 그런 편향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14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주에는 우리가 먼저 뭘 볼 거냐 하면 이 개발 전문가들, development professionals, 그러니까 농촌 개발을 하는 농촌 개발뿐만 아니라 이 개발 전반에 걸쳐서 이런 개발 전문가들의 편향, 바이어시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바이어시스, 편향 때문에 이 개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농촌 개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해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 전문가들도 일반인들하고 마찬가지로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인지적 편향에 취약하고, 그죠? 두 번째 자신들의 사회적 경향, 그 다음에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세 번째 선택할 때 몸에 밴 사고방식, 뭐 심리적 지름길이라고 얘기했는데 휴리스틱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들을 갖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편향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효과적인 그런 개입 정책 실행이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그런 다른 사람의 삶의 영향을 고려하면, 그죠? 이런 편향들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하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도우려고 이제 의도했던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전문가들이 수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및 이들이 조성한 그런 소신과 태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락, 컨텍스트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이제 그런 사업의 또 개입의 정책의 성패를 갖다 좌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향이 과연 있느냐를 갖다 보기 위해서 이 월드뱅크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빈곤층의 소신과 태도를 실제 개도국 빈곤층의 것과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얼마큼 편향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월드뱅크 직원들은 뭐 대체로 잘 교육을 받았죠. 뭐 보통 이제 박사학위 못해도 석사학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또 부유한 편이죠. 뭐 보통 이제 뭐 초임이 뭐 10만 불이 뭐 20년 전에도 10만 불이 넘었으니까, 그렇죠? 부유한 편이에요. 따라서 월드뱅크 사람들은 부유한 편이고 실제로 이제 개도국에 있는 사람들은 빈곤하니까 이게 이제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개발 목표가 빈곤을 종식시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월드뱅크 직원들은 어떻게 빈곤이 어떻게 수혜자들의 그런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든 게 뭐냐면 월드뱅크 직원 42%가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빈곤층이 그 예방접종은 불임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빈곤층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42%가 이제 월드뱅크 직원들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케냐 나이로비의 그런 빈곤층한테 물어보니까 11%만이 그렇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적게 월드뱅크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케냐 예방 접종률이 80%에 이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월드뱅크나 실제로 개발 사업하는 현지 사무소 직원들, 그죠?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현지인 직원들이죠. 이 사람들의 이 월드뱅크나 이 현지 직원들, 부유한 사람들의 그런 편향되는 응답은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 그죠? 이 편향된 그런 그 개발 전문가들의 그런 편향, 이런 것들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갖다 초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개발 전문가들의 시각이 어떻게 개입이 디자인되고 설계되고 실행되고 평가되는지에 영향을 갖다 지대하게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는 그 세 가지 그 관점, 즉 인지적인 편향, 두 번째 사회적 경향 및 환경의 영향, 세 번째는 휴리스틱의 관점에서 이제 그 개발 전문가들의 효과성을 갖다가 저해하는 그런 자동적 사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이제 발생하는 편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논의해 보기로 합시다. 이번 장에서는 그래서 4개 도전 과제를 갖다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복잡한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람들, 뭐 개발 전문가들,
이 휴리스틱을 사용할 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고, 두 번째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 및 동기를 갖다가 그 수반한 동기에 의한 그런 사고, reason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매몰 비용 편향. 한번 투자한 거가 아까워서 계속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거기서 또 발생하는 편향. 네 번째 맥락 및 사회 환경의 집단 의사결정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 협력 기관들의 그런 과제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갖다 완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더 효과적인 의사결정 과정 및 정책을 개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사고적 오류 및 편향을 제거함으로써 정책 성과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될 게 뭐냐면 그 복잡성, 즉 뭐냐면 의사결정의 복잡성 때문에 이제 휴리스틱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편향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개발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그다음에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개발 전문가들의 그런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할수록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거는 이제 전문성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이런 의사결정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갖다 받는다. 다 사람들이니까. 특히 이제 선택 옵션이 늘어날수록 상이한 옵션들을 정확히 평가하는 능력이 저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가정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감기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그런 증상들을 갖다 치료하는 가정의학자들한테 이제 이메일을 갖다 보내서 만성적인 그런 둔부통, 엉덩이죠. 엉덩이에 그런 그 통증이 있는 환자가 새로운 처방이 필요한가를 갖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의 반하고 나머지 반을 갖다가 이제 물어봤는데, 먼저 그 절반은 이미 이제 치료에 실패를 해서 다음과 같이 그 둔두통에 그 치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가정의에서 일반 그런 그 의사가 치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물어봤다고 해요. 환자에게 엉덩이뼈 교체 수술을 하도록, 즉 가정의가 아닌 전문의인 그런 정형외과 의사에게 한번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갖다 했어요. 환자가 또 이제 동의를 했죠. 그러나 이제 보내기 전에, 이런 전문의에게 보내기 전에 아직 시도하지 않은 그런 한 가지 치료가 이제 이프로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소염제, 뭐 진통제 같은 거예요. 이거 있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되어서 이제 그 의사가 결정을 갖다가 A하고 B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A는 뭐냐면 이프로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의한테 보내는 거 두 개를 갖다 하는 거고, 치료를 갖다 이제 동시에 시작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냥 전문의한테 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치료는 시작하지 않는 거죠. 나머지들 반한테는 뭘 물어봤냐면, 여기에다가 첫 번째에다가 한 가지를 갖다 추가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이프로펜 말고 그 프록시캄이라는 또 다른 그런 소염 진통제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또 한번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와 똑같이 이프로펜에다가 전문의한테 보내는 거, 두 번째는 전문의한테 보내는데 프록시캄이라는 거 갖다가 이제 추가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문의에게 그냥 보내고 마는 것, 그죠? 그래서 이가 대안이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지금 프록시캄이라는 걸 갖다가 치료를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문의한테 보내는 것이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대안이. 좀 더 복잡해진 거죠. 두 번째가. 결과를 봤더니 1에서는 53%가 단순하게 그냥 전문의한테 보내라는 것을 선택을 했대요. 근데 조금 더 복잡한, 대안이 하나 더 추가된 복잡한 상황인 2에서는 72%가 전문의에게 보내는 B를 갖다 선택을 했대요. 즉 상황이 복잡할수록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치료법을 갖다가 건너뛴 거예요. 이게 프록시캄이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 건너뛰고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이 전문의에게 보내라는 그런 대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환자를 갖다 돌보는데 이제 더 이제 열심히 하는, 몰입된, 또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의사들도 이러하다는 거예요. 복잡해지면 또 단순한 대안을 갖다 찾아버리려는 그런 복잡해지면 그런 경향을 갖다가 편향을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사들만 이런 게 아니라 개발 전문가들도 이 복잡한 문제에 이제 직면을 하죠. 그래서 이런 복잡성이 특수한 그런 과제에 직면하게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개발에 있어서는 몇 개의 옵션,
그죠? 선택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프레임하는 거에 따라서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갖다 주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프레이밍 효과라고 봤죠. 우리가 이제 1장, 3장에서 이제 봤는데 전반부에서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뭐 옛날에도 나왔던 예인데 이게 트버스케어 카너먼이 1981년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학생들한테 전염병을 갖다 두 개 프레임으로 제시를 했대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갖다 골라라라고 했는데 첫 번째 프레임은 뭐냐면 이 그 전염병에서 구하기 위해서 3분의 1을 갖다 확실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고 33%의 확률로 모두 구하는 그죠? 확률이 있다면 그런 그죠? 그러니까 66%는 확률로는 모두 사망하는 그런 것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랬고 프레임 2는 뭐냐면 3분의 2가 확실히 사망하는 그죠? 다른 대안은 뭐냐면 33%의 확률로 사망자가 없는 즉 뭐 똑같이 66% 확률로 모두 사망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프레임 1하고 프레임 2인데 이게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갖다가 말을 갖다 다르게 한 거예요. 상황 설명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일한 상황을 이 첫 번째 프레임은 이 프레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한 거고 프레임 2는 뭐냐면 손실 죽는다. 그죠? 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면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게인 프레임, 이 프레임, 그다음에 로스 프레임, 이거는 손실 프레임이죠. 그죠?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1에서는 확실한 대안이 선택이 됐대요. 확실한 대안. 첫 번째 대안. 그죠? 이게 선택이 됐대요. 근데 프레임 2에서는 손실 프레임에서는 이게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즉 뭐냐면 이게 지금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그 위험을 갖다 하려고 하지 않고 이 손실 프레임에서는 뭐예요? 위험을 갖다 감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이익 프레임이냐 손실 프레임이냐로 보여줌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갖다 어떻게 잡느냐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갖다 유도하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문제가 확률이 들어가면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사람들이 확률에 직면하면 잘 판단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이러한 것들 프레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런 그 행동이 달라진다.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촌 개발을 할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의사들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버스키하고 카너만의 그런 실험에서도 우리가 봤고, 이 개발을 담당하는 개발 전문가들, 즉 월드뱅크의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실험을 했는데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익 프레임에서는 75%가 확실한 대안을 갖다 선택을 했고, 손실 프레임에서는 66%가 위험을 감수하는, 즉 34%가 확실한 대안을 갖다 선택을 더 적어지는 거죠. 그죠? 선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 보면 복잡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잡한 문제에 그런 직면을 하게 되면 그런 개발 기관들은 동일하고 표준적이고 단순한 방법을 갖다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갖다 우리가 박약한 단순화, thin simplification이라고 부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갖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고양이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고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호랑이를 갖다가 고양이처럼 너무 단순화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죠. 호랑이를 갖다가 고양이로 보는. 이걸 갖다 이제 박약한 thin simpl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약한 단순화. 그죠? 이게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복잡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면 복잡한 문제를 갖다가 한꺼번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제를 이제 분리를 해서 쪼개서 각각 문제에서 조금씩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실패하고 성공에 모두 어떤 경우든지 각각의 문제에서 수단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목적, 전략을 갖다 다시 돌아보게 해서 단계별로 그런 그 개발의 성과를 갖다 내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이제 확증 편향입니다. confirmation bias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이미 여러 번 봤죠. 그래서 개발 전문가들이 사업을 갖다 시행할 때 자신들의 그런 학문 분야, 문화, 이데올로기를 갖다 투입을 해서 투입을 하고 이들로 인해 이제 확증 편향이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확증 편향은 자신들이 이전에 믿었던 소신을 지지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안 그런 정보는 무시하는 것을 갖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가지 가정에만 주목해서 대안을 갖다 고려하지 않아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특정 가설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갖다 선택적으로 찾게 되고, 이런 발생하는 그런 확전 편향은 인간들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이유를 찾는 경향에서 기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게 왼쪽 거는 뭐냐면 그 사실, 그죠? 사실이 어떤 것들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지, 그죠? 그다음에 이 오른쪽 거는 뭐냐면 나의 믿음을 갖다가 이제 컨펌하는, 확증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차되는 부분, 즉 뭐냐면 이 사실을 갖다 다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자기의 믿음을 갖다 강화하는 부분만 뭐예요? 과대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예요? 언더밸류, 가치가 없다, 저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에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음하고 일치하는 부분만 뭐예요? 싹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저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최근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 또는 정치적인 그런 전망이 사람들이 정보를 해석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수치의 정보를 주어도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피부크림 효과에 관해서는 문화적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변화가 없죠. 중립적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총기류 같은 거는 정치하고 문화하고 관련이 깊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기류 통제법 효과에 관련해서는 다른 입장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총기류 관련 자료가 자신의 이데올로기나 믿음과 일치하면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입수한 정보를 갖다 무시하게 되는, 저평가한다, 그런 얘기예요. 즉 사회적 정치적 입장에 중요한 주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동기에 의한 추론, 이게 motivated reason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하게 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갖다 내리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이런 확증 편향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 전문가한테도 이런 그런 확증 편향이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쓴 그 팀들도 실험을 갖다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그 피부 크림 자체는 이제 똑같이 이게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중립적인 그런 피부 크림은 이건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 총기류 통제법 효과 대신에 최저임금법의 그런 빈곤율의 영향으로 이제 설문을 갖다 바꿔서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워싱턴 본부하고 월드뱅크가 있는, 그다음에 이제 개도국의 사무소 전문가를 갖다 대상으로 설문을 했대요. 그죠? 그래서 이 최저임금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전공이나 정치적 특징, 이게 이제 뭐 보수주의자들이냐,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장 경제를 갖다가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동등주의자들, 그렇죠?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이제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이제 뭐 좌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쪽하고 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 최저임금법이라나 빈곤율에 대해서 견해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최저임금법이 이제 견해가 차이가 많이 난다, 정치적으로. 그죠? 전공에 따라서도. 설문은 어떻게 했냐면, 소득 분배는 보다 동등해야 한다 하고, 개인 노력에 의한 유인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소득 차이를 벌려야 된다. 이거는 이제 자유주의자들, 보수 쪽의 그런 입장이죠. 이거는 이제 좌파, 그죠?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시장 경제, 그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뭐 지금은 보수주의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예요. 그래서 둘 중에 지지하는 하나를 갖다 이제 고르게 했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똑같은 자료, 그러니까 수치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 판단하게 하는 수치 자체는 뭐 피부 크림이나 아니면 이런 최저임금법에 대한 그런 판단할 때하고 수치 자체는 똑같은데, 이게 컨텍스트, 맥락만 바뀐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봤더니 결과 어떻게 났냐면, 모든 전문가들이 피부크림 자료 해석을 갖다 더 정확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사회적 정치적인 그런 편향이 안 생기는, 그죠? 그런 것들을 갖다 판단할 때 훨씬 더 정확하게 해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게 뭐냐면 정답률이고,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는 피부크림,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최저임금, 그죠? 그래서 이제 판단을 똑같은 수치로 가지고 판단하게 했는데, 피부크림은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 답을 갖다 제대로 낸 사람이, 그러니까 즉 자료를 갖다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더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그죠? 거의 지금 한 20%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피부크림 프레임은 뭐냐면, 두 개의 피부크림을 자료를 갖다 보여주고 더 효과적인 크림을 갖다 고르게 한 거고, 똑같은 수치이지만 그런 통계 자료이지만, 하나는 빈곤율이 높다는 자료, 하나는 빈곤율을 낮춘다는 자료를 갖다 보여주고 했더니, 빈곤율 저감에 더 효과적인 대안을 갖다 고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똑같은 수치를 갖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답을 낸 사람이 지금 거의 뭐 한 이게 몇 프로나 될 거야? 70, 한 7, 8% 정도 되죠. 근데 여긴 지금 보면 한 뭐 40원 5%, 3%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중립적인 그런 그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편향이 적게 발생하고 보다 그런 공정한 그런 중립적인 제대로 된 답을 갖다 구했는데 이게 편향이 생기니까 이게 엉뚱한 답을 갖다 제대로 못 고르는 그런 것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인지 능력이나 노련함과도 관련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전 연구에서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 뭐 이념, 그다음에 판단의 정확성 간의 관계가 있음을 갖다 발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등한 소득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최저임금법이 빈곤율을 높인다를 보여주는 자료를 해석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이 빈곤율을 낮춘다를 보여주는 자료를 해석할 때보다 훨씬 덜 정확하게 해석한다. 이게 지금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최저임금법이 못 사는 사람들한테 소득을 갖다 보장시켜 주는 거니까 빈곤율을 갖다 낮춰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최저임금법이 빈곤율을 높인다라는 자료를 갖다 보여주니까 이거 헷갈리는 거죠. 덜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를 갖다 이런 상황을. 그래서 자신의 믿음과 배치되는 자료를 갖다 보여줄 때 해석 오류의 발생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념과 신념이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에게도 해석의 오류로 이어지게 한다라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이런 편향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다음에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런 확증 편향을 갖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른 시각에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즉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관점의 사람들을 노출시키고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해봐라 하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자신을 갖다 방어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강제하는 그런 사회적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신들의 직관이라면서 이제 후퇴를 하게 되죠. 그죠? 뭐 사회적으로 이제 뭐 자기의 입장을 갖다 고수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 상황이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논리를 갖다 방어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논리를 갖다 반박하게 됩니다. 즉 논리적 토론, 그다음에 또 숙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확증 편향의 그런 위험을 갖다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 유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 간에서만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극단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새도 이렇게 보면 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유튜브 채널만 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강화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갖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왜 전문가들이 그러면 편향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홈팀 어드밴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충북대에서 경기를 하면 충북대 팀이 홈팀이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붙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팀이 홈팀이 되는 거예요. 이런 홈팀이 가진 유리성, 어드밴티지, 그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예를 갖다 들고 있는데 왜 전문가들이 편향되는가를 갖다 보여주는 예예요. 그래서 최고의 잘 훈련된 공정하게 보이는 전문가들도 편향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는 뭐냐면 축구 심판이 여기 지금 전문가죠, 그죠? 홈팀을 선호하는 판정을 내리는 현상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연장전에서, 그죠? 심판은 연장 시간을 갖다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네들한테 홈팀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시간을 더 주고, 그죠? 유리하면 빨리 끝내고 짧은 시간을 갖다 부여하고, 그다음에 또 야구 같은 경우에도 9회 말 마지막 이닝이죠, 그죠? 스트라이크 또는 볼을 갖다 결정할 때 홈팀한테 유리하게 판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이 전문가들도 압박을 느끼면 이런 편향을 갖다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뭐냐? 자신들의 열정, 감정적인 갈등을 갖다 잠재우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편향이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응원하는 홈팀의 그런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홈팀이 유리한 이유는 친숙한 환경,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죠? 그런 공정한 심판에게 응원단이 압박을 가해서
홈팀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또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주위 사람들, 그죠? 심판의 주위 사람들을 갖다가 불쾌하려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뭐 같은 국민이라든가 같은 경쟁에 했던 그런 응원하는 자국민 사람들을 갖다 불쾌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런 편향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이렇게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이 2008년의 재정 위기 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재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죠.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의 그런 미 연방준비위원회라든가 뭐 민간 부문의 골드만삭스 전문가들이 이제 교류를 갖다 하면서 이런 정부 정책들, 재정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는 그런 정부 정책들을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들은 홈팀이에요. 홈팀. 그리고 일반 저축자들은 이제 어웨이 팀이고 외부 팀이고. 그래서 재정 시스템 붕괴가 시작될 때 홈팀끼리만 자신의 그런 이에 유리한 그런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야. 그죠? 그 안에서만 자기네들끼리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만 교류를 갖다가 해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편향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런 편향 문제는 개인들의 훈련 또는 능력병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죠? 자신이 홈팀임이 드러나도 인지 능력과 관계없이 홈팀을 갖다 응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해결책은 뭐냐면 TV 중계의 즉시 다시 보기라는 게 있죠. 바로 다시 요새는 뭐 다 녹화를 하고 그죠? 인스턴트 리플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디오 판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 거죠.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심판들을 갖다 보다 더 중립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 전문가들도 이와 같이 여러 각도에서 다른 의견들을 청취하게 해서 편견 또는 편향을 완화하는 방법을 갖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과 관련해서 요약을 하면 부동의하지만 실체 규명에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그런 집단적인 논의, 숙고는 인지의 효율적 분업.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그죠? Efficient division of cognitive labor를 가져오게 된다. 그죠? 그래서 분업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가 들으라는 얘기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갖다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개인들도 편향, 인지적 한계, 사회적 고려에 영향을 갖다가 덜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험들이 이러한 사실을 갖다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추론을 필요로 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개인들은 10%의 경우에만 문제를 제대로 풀었고 집단은 80%의 경우에 문제를 갖다 제대로 풀어냈다고 해요. 반면에 개인들을 갖다 훈련시켜서 편향을 없애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기술은 그런 특정 영역 문제에만 작동하고 일반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의 관점과 다른 연구 결과를 갖다 읽도록 했을 때 문제점이 반론을 갖다가 알게 되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최초의 태도, 관점이 강화된다. 오히려 강화됨을 갖다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집단 내 적색 경보팀, 이게 레드팀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로 이제 군 훈련에서 이제 표준적으로 활용되는데 적군을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죠? 적군이라기보다도 이해관계 같지만 같은 목적이 이루어지만 약점을 찾아내는 그죠? 그런 팀을 갖다 만들어서 활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드팀은 외부의 그런 미래 파트너 또는 적군의 관점에서 기관의 계획, 과정, 능력 및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팀의 목표는 집단 사고, 그룹 띵킹을 갖다 회피하고 기존 계획 및 과정의 약점을 발견하며 맥락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의 관점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논쟁한다라는 사실에 기반한 그런 접근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레드팀 적군이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심성 모형, 그 다음에 목표 유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외부의 관점에서 기관의 계획을 평가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제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드팀 적군은 제도적으로 정책 결정자하고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뭐 코이카 같은 경우에도 평가실 같은 경우에 거의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사실 그래서 직원들 사이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그죠? 그렇게 분리되기 때문에 더 솔직하고 비판적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드팀은 이미 군을 넘어서 정부가 이제 활용하고 있고 특히 정책의 취약성 분석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팀의 활용은
공개 토론 포럼, 뭐 시민 배심원단하고 유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고 완전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동의를 극대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각 의견이 각각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갖다 방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럼에서는 논쟁 이슈, 예를 들어서 뭐 이주라든가 지역의 무역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은 그 여러 그룹의 이제 할당이 되고 섞는 거죠. 연구자들의 그런 경험적 증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참가 시민들, 그죠? 들이 이제 아주 상세한 그런 질문들은 또 권장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토론 포럼이 일반적으로 성공적이다라고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론 포럼은 기존의 그런 개발 기관들의 그런 발표자가 그런 동료를 평가자로 지정해서 확증 평양 발생이 높은 다시 입장을 바꾸어 그런 평가를 갖다 받을 수 있는 이런 동료 평가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존 동료 평가를 갖다 하되 이걸 갖다가 누가 누구를 갖다 평가하는지 모르게 하는 그런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런 이 비슷한 효과를 갖다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확증 편향을 오류를 갖다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증 평양에 대처하는 다른 방법은 뭐냐면 정책 개입을 갖다가 정책 사업을 갖다 제안할 때 기대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사례를 갖다 들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증거를 통합하는 노력을 갖다가 경주하게 된다. 특히 월드뱅크와 같은 그런 개발 기관들이 이를 갖다 시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시행이 승인된 제안만이 이러한 과정에서 입증되었다, 통과했다라는 것을 갖다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또 이제 한 발 빼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들의 그런 외부 평가, 아까 얘기했죠, 레드팀이라고 얘기했죠. 이거에 더해서 이러한 접근은, 이런 개발 포럼 같은 그런 접근은 그런 그 영향력이 지대한 그런 연구가 용이한 그런 분야들의 개발 사업들로 이런 그 사업 방향을 편향시킬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이러한 그 접근은 초기에 그런 영향력을 갖다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혁신적인 사업의 시행을 또한 저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즉 대부분의 개발 사업은 영향력 판단을 사실 가늠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접근, 공개 토론 등으로 너무 평가 기준이 상향이 되어서 시도조차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갖다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게 단점이라는 거죠. 또한 특정 방법론이 무엇이 작동하는지를 갖다가 결정하게 해서도 안 된다. 한 가지 그런 특정한 방법론을 갖다가 을 통해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다 결정해서 하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매몰 비용 편향, 썬크 코스트 편향 바이어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초기 투자가 되면 계속 사업을 갖다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업 중단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 노력 및 자원이 낭비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낭비되는 것을 꾸짖는 문화로부터 편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낭비했다. 그렇게 이제 꾸짖음을 받을까봐 계속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린이들이나 동물들은 이러한 편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책 위반자들에서 이제 특히 많이 관찰되는 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밥통 공무원들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도를 갖다가 사업을 갖다 접는다든지 이런 시도를 갖다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월드뱅크의 그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인데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도국의 그런 국토 관리, 산림이죠 주로. 보전, 생물 다양성을 갖다 확보하는 사업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5억 불, 이게 5천억 원이거든요. 이 투입이 되었고 현재까지 4년간 시행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개도국의 주정부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주정부가 사업 대상 산림의 그런 강주류에 수력 발전하는 사업을 갖다 하겠다. 이러면 이제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잖아요. 이걸 발표를 하면서 주민 이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주정부는 산림 보존 사업하고 수력 발전 사업의 목표가 상충을 하죠. 그죠? 그렇지만 국토관리 사업은 지속 추진을 갖다 원하고 있었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설문을 갖다 한 거예요. 계속 이 사업을 갖다 추진해야 될 건지 말지를 갖다가 설문했는데 이미 실패가 보이는 사업. 왜냐하면 보존 사업 했는데 댐이 들어와서 다 망가지면 말짱 도루묵이 되잖아요. 실패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패가 뻔히 보이는 사업을 지속하여야, 즉 계속 추가 예산을 갖다 투입해야 하는가를 갖다 이제 설문한 거예요. 그래서 각 전문가에게
다음 4개 시나리오 중 하나를 갖다 무작위로 이제 제시하고 답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4개 갖다가 한꺼번에 보여준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이걸 보여주고 어떤 사람한테 이거 보여주고 어떤 사람한테 이거 보여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투입된 예산 비중에 따른 시나리오는 첫 번째 30%, 1.5억 불 이미 투입된 상황. 그 다음에 다른 전문가한테는 뭐 50%, 2.5억 원, 그죠? 투입된 상황. 그 다음에 70% 투입된 상황. 그 다음에 90% 투입된 상황을 갖다가 이제 무작위로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개 설문했는데 자신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투입할 것이냐,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동료들은 어떻게 할 것 같냐라고 2개를 물었대요. 결과는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 30%, 50%, 70%, 90%로 물었고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은 쌍크 코스트 매몰 비용이 높을수록 뭐야? 그렇죠. 이게 커미팅 펀드 그러니까 계속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올라갔죠. 그죠? 근데 이제 보면 투입한 예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속하여야 한다. 계속 펀드를 커미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향이 이제 선행적으로 높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기 또 결과를 보면 2가지로 나눠서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 동료들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했더니 이건 거의 선행적으로 드러났고, 자기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이 밑에 이제 실선이죠. 파란색 실선. 그거는 쭉 올라가다가 90% 되니까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동료도 자기 자신보다, 그죠? 동료들이 지속적으로 투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을 했대요. 이런 가망 없는 사업에 사업비를 지출하는 그런 사회적 규범이 존재한다라는 것 갖다 반증하는 그런 결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와 있지 않지만 보고서에 내 생각에는 이게 보면은 90%를 갖다가 물어봤을 때는 자신은 남들은 더 올라가지만 자신은 더 떨어뜨리겠다고 낮추겠다, 투입을 낮추겠다고 답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90% 정도 투입을 하면 이미 이제 예산 투입은 거의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 효과가 확보되었다라고 믿고 뭐 줄여라, 그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편향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일단 투입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투입하려고 하는 그게 아까워서 투입된 예산이 아까워서 이런 편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가망이 없는 사업 중단이 자원을 낭비할 하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갖다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원이 낭비다라고 하는 판단을 피하게 하는 것이다. 왜 자원을 낭비하였는가를 정당화할 수 있으면 매몰 비용 함정에 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중단 결정으로 자신의 미래 경력이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 보다 쉽게 중단할 수가 있어요. 사업 실패로 이제 받아들여져서 징계를 갖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 중단 기준이 명확하고 공론화되어 있으면 중단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매몰 비용 편향을 갖다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기관들은 첫 번째, 개발은 복잡하고, 두 번째, 많은 사업들이 실패할 것이며, 세 번째, 실패로 인한 학습은 투자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런 매몰 비용 편향을 갖다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로 우리가 볼 이런 그런 개발 전문가들의 그런 편향 4번째가 뭐냐면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맥락의 효과를 갖다 때문에 이제 그 편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걸 갖다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편향뿐만 아니라 수혜자들에 대한 편향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 개입, 사업을 갖다가 설계할 때 수혜자들에 대한 그런 가정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수혜자들의 문의 1이 낮은지 높은지 아는 것은 정책 설계에 영향을 갖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안전표지 같은 경우에 글을 갖다 사람들이 못 읽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표지를 갖다 숫자하고 그림으로 구성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곤 대응 그런 현금 지불 사업에서는 빈곤층 그런 그 수혜자들이 노동 공급을 어떻게 변화할지 파악하는 것이 유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지 증진 방향 또는 노동 증진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갖다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생각인데 현금 지급을 하면 일하지 않으려고 노동 공급을 갖다가 줄이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죠. 현금을 공짜로 들어온다면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그런 기본적으로 수혜자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수혜자들이 비합리적인 그런 감성에 좌우되는 자동적 사고를 하거나
사회적 상황, 맥락 또는 문화적 심성 모형에 의해서 소유자들의 그런 생각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에서 빈곤 대응 정책 사업의 그 설계와 시행은 세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정책 입안자 대부분이 빈곤해 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빈곤 또는 자원의 부족의 그런 심리적 사회적 맥락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4장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결과적으로 정책 입안자와 빈곤층은 다른 의사결정 과정을 갖다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과 돈의 그런 상세 관계를 갖다 다르게 파악한다. 이거 우리가 봤죠. 그래서 우리가 빈곤층은 150불짜리 물건 사는데 45분 운전해서 50불 싸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데, 부유층은 물건값이 비싸질수록 45분 운전해서 50불 싸게 하는데 덜 끌리게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즉 부유층은 상세관계에 반응을 하고 빈곤층은 절약의 그런 절대값 45불에 반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월드뱅크 직원들도 부유층과 유사하게 반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어려움을 얘기를 했죠. 두 번째 그런 빈곤 대응 정책 사업의 설계하고 시행에서는 이제 두 번째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공감하는 정책 입안자들도 기관 및 공동체를 대표하며 자신만의 특정 언어, 가정, 규범, 자원을 갖다 사용하죠. 따라서 자신에게는 익숙하지만 외부인과 수혜자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이질적으로 비춰질지 잘 모르고 있어요. 개발에 있어서 참여, 역량 강화, 책무성 등이 이제 자주 언급이 되긴 하지만 이들 단어들은 공여 기관 및 도시 엘리트의 감성을 갖다 주로 반영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나 또는 인도네시아 농촌 마을에서 기존 질서나 변화의 그런 경험이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특히 이제 학계 연구자들은 증거 기반이라든지 뭐 사업 효과라든지 엄격한 평가 등을 갖다 얘기하지만, 경험 많은 현장 전문가들은 증거를 정치적 지지 가능성, 실행 가능성, 효과성을 갖다 판단하는 여러 판단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갖다 들고 있는 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이제 쭉 보면 여기 이제 레소토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거든요. 이게 내륙국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개발 전문가하고 현지인 간의 그런 가치 충돌 예를 갖다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개혁 사례인데, 내륙국인 그런 레소토 그런 농업 현대화 사업에서 개발 전문가들은 초지, 그레스랜드죠. 가축을 갖다 먹이는 풀이 나 있는 땅, 초지하고 가축들을 산업화 가능한 그런 자원으로 인식을 했고,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토지 사용을 관리하고 잉여 가축을 판매시키고 그다음에 생산성 증대를 설계를 했대요. 근데 1년 뒤에 하지만 소유권으로 이제 소유권을 갖다가 이제 확정하기 위해서 담장을 갖다가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소실되고 문은 도난당하고 초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방목하는 것으로 다시 되돌아갔다고 해요. 더욱이 협회 관리자의 그런 사무실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관리자의 사무실은 불이 났어요. 누가 불을 지른 거예요. 화재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게 무슨 일이 났던 것이냐 하면, 이게 이제 개발 전문가들이 레소토 그런 경제의 주요 특징을 갖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개발 전문가가 가축을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보았지만 주민들은 초지에서 가축을 먹이는 것을 현대적, 화폐적 경제와 문제와 분리되는 명예, 그죠? 사회적 지위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구역을 갖다가 만들고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갖다 다 이제 사유화시키고 이랬더니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각에 따라서 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갖다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려운 점은 뭐냐면 개발 전문가들은 통상 빈곤층의 그런 심성 모형하고 사고방식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고 자녀들을 갖다 다른 학교에 보내고 빈곤층하고 다르게 개발 전문가들이 부유하니까 다른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여행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지지해주고 자신의 경력에 도움되는 사람들과 같이 사회생활을 하죠. 따라서 마을에 몰입하는, 그러니까 빌리지 이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과 같이 고위공직자가 그러니까 사업 담당자가 일주일간 수혜자 마을 주민들과 마을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일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불평등이 악화되면서 다른 계층 사람들이 서로 만난 일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고방식의 차이가 더 크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갖다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개발 전문가들이
빈곤층의 관점을 잘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어떤 설문을 했냐면 월드뱅크 그런 전문가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케냐의 나이로비, 페루의 리마에서 그 저소득층, 중산층, 부유층 각 3분의 1한테 세 가지 상을 갖다가 그 질문했대요.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통제감, 그죠? 두 번째는 생애 문제에 있어서 무력감, 세 번째는 예방 접종의 위험, 그죠? 보건 서비스에 대한 그런 지식이겠죠. 결과를 갖다 보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빈곤을 갖다 보는 관점에 있어서 개발 전문가하고 저소득층 간에 그런 큰 차이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 전문가들은 빈곤층이 뭐 통제감이 없다든가 문제 해결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물어보니까, 빈곤층한테 물어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통제감 있고 무력감도 안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지식도 개발 전문가들은 빈곤층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더 많은 의심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지만, 중산층이나 부유층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 개발 전문가들의 그런 빈곤층들이 더 자주적이지 않고 책임감이 없고 희망을 가지지 않고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과 대치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편견을 버리고 실제 상황을 확인한 후에 정책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결과를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전 슬라이드에 나왔던 그 실험 결과를 갖다가 자세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미래에 대한 통제감, 그 다음에 무력감, 그 다음에 예방접종의 위험을 갖다 이제 물어본 건데, 세 가지 물어본 건데, 첫 번째 미래에 대한 통제감, 즉 미래에 내게 일어날 일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동의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개발 전문가 자신은 당연히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이제 대답한 게 70%나 됐대요. 동의한 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개발 전문가들이 가장 빈곤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예측해봐라 그랬더니 한 20% 정도만 내가 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할 거로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 빈곤한 층도 이렇게 뭐 80%, 90% 오히려 이 개발 전문가보다 더 높은 그런 수준으로 내가 내 미래를 갖다 통제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두 개가. 그죠? 부유층은 개발 전문가가 예측한 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대답한 거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이 첫 번째 미래에 대한 그런 통제감은. 두 번째 생애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무력감. 나는 뭐 일상에서 문제들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낀다. 동의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개발 전문가는 나 동의할 수 없다. 내가 왜 무력감을 느끼냐라고 대답했지만, 이 빈곤한 사람들은 무력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을 거야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뭐 물론 이제 나이로비 같은 경우에 좀 높았지만 대부분 훨씬 더 낮았죠, 그죠?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개발 전문가가 생각하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는 정도하고 실제로 느끼는 정도가 훨씬 더 적게 실제로는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유층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만큼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뭐 물론 이제 뭐 나이로비 같은 경우에 좀 높게 나타났지만 별반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방접종, 보건에 관해서도 이게 좀 예측을 할 때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빈곤층한테 실제로 물어봤더니 훨씬 더 적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부유층은 거의 차이가 안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리버 같은 경우에는 더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개발 전문가의 예측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물어본 거에 답하고 부유층은 차이가 안 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빈곤층은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개발 전문가들이 이런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빈곤층을 갖다가. 그런 설문 결과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그런 맥락, 컨텍스트의 효과를 갖다가 정리를 하자면, 개발 전문가들은 현지의 그런 맥락, 상황을 개도국 저기 너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out there라고 이제 그 영문으로 썼는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동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지 맥락은 이제 심각하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전문가들은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from scratch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 집단은 기존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 사업은 기존 시스템의 일관성, 효과성, 전단성을 훼손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개발 전문가들과 수혜자들 간의 심성모연들 간의 그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개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수혜자들이 생각하는 거, 특히 빈곤층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민간 부분으로부터 이제 학습의 예를 갖다가 들고 있는데, 이게 표준적인 소비자를 위해서 이제 복잡한 제품, IT 제품을 갖다 이제 개발을 시도를 하는 경우를 갖다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설계자들은 특정 분야에만 훈련을 받았고, 또 제품 설계의 그런 세계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와 다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더욱이 설계자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 시제품을 갖다 개발하지만 소비자들은 한 번만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차이점들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그런 제품 및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는 이제 도그푸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그푸딩. 이게 뭐냐면 게 사료를 갖다 직접 먹어보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이 충분히 만족해야 소비자들도 만족할 것이라는 것에 착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개발자 자신들 말고 다른 사람이 사용해봐야 개발자들이 간과한 문제점이라서 편의성 같은 것들, 이것들을 갖다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도그푸딩은 개발 전문가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즉 개발 사업에서도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파일럿 사업 및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통해서 시제품을 갖다가 도그푸딩을 갖다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번 미리 그런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 참여하기가 용이하냐를 갖다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 11장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 겁니다. 이 공공 부분에서도 이 도그푸딩하고 유사한 활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린 퍼블릭 퍼체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환경 정책이나 친환경 제품을 갖다가 이제 시험용으로 출시를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적용되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을 갖다 경험하도록 해서 개선 상황을 갖다 도출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그 표적 집단, 포커스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표적 집단을 갖다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개발 전문가들의 그런 편향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봤고, 네 가지를 봤고, 정리를 하자면 전문가들의 그런 편향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자신과 상대방이 준수해야 되는 그런 조직의 지침,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로 소통하는 준거 집단, 그 다음에 세 번째, 준거 집단의 인정 또는 비난의 그런 회피 노력 등으로 이제 편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편향들 때문에 개발 전문가들도 특정 집단에게 더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봤죠. 홈팀, 어웨이팀 이렇게 나눠서 예를 갖다 봤죠. 그 다음에 개발의 맥락에서 보면 통상 지식, 상황, 상황, 능력의 차가 이제 만연해 있고, 이런 불리한 집단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자신들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거나 자신들의 열망을 실현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들은 다음이다. 편향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편향 자체에 대한 인식, 그로 인해 초래하는 결과, 초래하는 메커니즘,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갖다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편향을 상쇄시키는 그런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번 장에서 우리가 이제 본 거는 이제 네 가지였죠. 그래서 복잡성, 확증 편향, 매몰 비용 편향, 맥락 효과. 그죠? 이들에 대해서 기관 차원에서, 개인 차원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의 노력으로 이게 상쇄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행동 유발 요인은 미미하기 때문에 감지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보다 나은 감지 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질문을 갖다 해야 된다. 이 11장에서 우리가 또 다시 본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혜자들의 사회, 정치, 경제 분석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맥락의 특성 변화를 갖다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우리 효과적인 그런 사업, 개입을 갖다가 디자인할 수 있다. 또한 시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증 편향에 대응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얘기를 했냐면, 개인들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어렵지만 최선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갖다 찾으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레드팀, 적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을 활용해서 반대 관점에 이제 직면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다른 관점을 갖다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또는 이제 블라인드 평가, 동등간의 이제 평가지만 동일 평가이지만 블라인드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학계를 갖다가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다. 먼저는 이제 사업 기관에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런 레드팀으로 이제 도입을 해서 이런 확증 편향에 이제 대응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몰 비용 편향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그런 취소된 사업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취소됐다면 실패했다. 그러니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를 위해서는 실패는 때로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다음에 또한 이를 숨기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학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죠?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사실 뭐 고집과 주먹구구식 개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따라서 포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지참금 제도, 예를 들어서 개도국 현장에서 지참금 제도, 이게 뭐냐면 결혼하려고 하면 돈을 갖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뭐 어린이들의 그런 조혼, 일찍 결혼시키는 것 같은 이런 뿌리 깊은 문화 문제들에 대한 그런 개입, 또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기하고 헌신이 필요하다. 실패가 어느 정도 허용되고 학습할 기회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실패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 접을 수 있는, 그죠? 그런 그 제도적인 그런 발판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게 됐어요. 그다음에 맥락 문제. 이런 맥락을 잘못 이해해서 편향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 전문가들의 그런 의사결정 과정, 언어, 규범, 심성 모형은 수요자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수요자들의 사고 방식을 갖다 이해하기 위한 그런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뭐 도구 푸딩 같은 걸 갖다 우리 예를 들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설계한 개입을 먼저 이제 직접 경험해 보게 하는 도구 푸딩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런 그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편향이 만연하다면 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행동할 것인지, 편향으로 발생한 법적, 도덕적, 정치적, 재정적 문제를 갖다 나중에 수습할 것인지 를 선택해야 된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를 갖다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 개발 전문가들의 그런 편향,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정리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